밝으니까 되었다. 눈을 떠야 아침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경우에는 아침이 아침이었지만 날을 새고 아침에 잠들 경우에는 해가 중천에 솟았을 때가 아침이 되기도 했다. 간혹 늦은 오후에 잠을 청하게 되는 때도 있었는데 이럴 때면 그는 밤하늘을 마주하며 아침을 맞이하기도 했다. 밖이 밝든 어둡든 아침이었으므로 그는 습관처럼 모닝커피를 마셨다. 조간신문의 기사를 밤에 읽은 날도 많았다. 그에게 신문을 읽으라고 신신당부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아는 가장 다부진 사람이었는데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잔소리는 기실 촌철살인이었다. 세상을 알아야 읽을 수 있어. 글자를 알아야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야 뭐라도 하지. 이 어미처럼 말이다. 그러고 난 후에는 본인 인생의 단물, 신물, 짠물에 대한 일장연설이 시작되었다. 시장 좌판에서 고등어를 판 이야기. 꽁치를 함께 팔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자신의 좌판을 찾지 않게 된 이야기. 꽁치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 국내산 꽁치를 팔았는데도 사람들이 대만 꽁치나 일본 꽁치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 일장연설의 끝은 짠물인 경우가 많았는데 어머니는 그의 무릎을 붙잡고 서럽게 울곤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낮에는 주로 백반을 팔고 저녁에는 술도 팔 계획이었다. 오징어 볶음이나 골뱅이 무침처럼 안주 삼기 좋은 메뉴도 넣었다. 그 소식을 뒤늦게 접한 어머니는 난리가 났다. 내가 무슨 장사야. 시장에서 말도 먼저 못 거는 애가. 장사는 다가가는 일이야. 기다리는 일처럼 보이지만 항시 고객의 눈치를 보며 다가가는 일이 장사야. 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연신 가슴을 쳤다. 그의 어머니는 살면서 선수를 빼앗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니의 예상대로 장사는 잘 안 됐다. 음식 맛을 본 어머니는 내가 먹기엔 괜찮은데 밑반찬은 나보다 나은데 라도 칭찬하는 듯 하다가 역시 먹는 장사는 괜찮은 것 정도로는 어림없는 모양이다 라는 말로 쐐기를 박았다. 월세가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하자 그는 승부수를 띄었다. 매주 단일 메뉴를 선정해서 그것만 파는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메뉴 가격도 조금 낮추었다. 이러면 안 돼. 백반 먹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두 끼를 식당에서 먹잖니. 한 가지 메뉴로는 안 돼. 적어도 두 가지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선택을 하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선택하는 즐거움을 앗아가선 안 된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소신대로 밀고 나가고 싶었다. 식당은 반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뭔가를 다시 해보겠다는 의지도 덩달아 꺾였다. 보란듯이 재기하기엔 실패가 변변찮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갔다고 생각했다. 무게를 잴 수는 없지만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어떤 것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이를테면 영혼 같은 것, 사라진 영혼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는 멍한 얼굴로 거울을 보며 자문했다. 어지러웠다. 어머니는 의기소침해진 그를 나무라는 대신 이따금 처연한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았다.
끈질김이야말로 어머니가 지닌 가장 큰 강점이었다. 블라인드를 치고 어둡게 사는 그에게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다. 한 손에는 제철 과일을, 다른 한 손에는 홍삼을 든 채였다. 빛 좋은 게살구 알지? 게살구도 빛이 좋아야 사람을 끌어. 제발 빛 좀 보며 살자. 빛을 봐야 빛도 난다. 어머니가 힘차게 블라인드를 걷었다. 해가 통째로 집안에 들어왔다. 햇빛과 햇볕, 햇살과 햇발, 해에서 파생된 온갖 단어들이 한꺼번에 굴러 들어오는 것 같았다. 해가 중천에 있다. 어머니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 이상으로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해가 중천에 있다는 사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중천에 있는 해는 응당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하려고 했다. 그는 어머니의 움직임을 꼼꼼하게 바라보았다. 기민함의 위용까지 갖춘 움직임, 야무짐의 유연성마저 지닌 움직임이었다. 밥부터 먹자. 그래야 머리가 돌아간다. 생각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밥을 먹어야 의욕이 생긴다. 그는 영혼을 잃고 육체를 얻은 사람을 떠올렸다. 그래도 육체가 있으니 영혼을 찾으러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밥 공기를 다 비우고 그는 후식으로 홍삼까지 챙겨 먹었다. 해는 아직 중천에 있었다. 엄마는 기다릴 거다. 그깟 일로 마음의 병을 얻었다고 타박할 생각은 없다. 마음이 어렵다는 건 엄마도 잘 안다. 화장실에만 다녀와도 10년 강산처럼 달라지는 게 마음 아니냐? 엄마는 끝까지 기다릴 거다. 엄마는 오늘자 촌철살인을 마지막으로 돌아갈 채비를 시작했다. 인생의 단물, 신물, 쓴물, 짠물을 고스란히 아는 채 신발을 신었다. 현관 앞에서 불쑥 뒤돌아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다 소용없다. 누가 뭐래도 척 중의 척은 억척이야. 끈덕진 사람이 결국 개살구를 판다. 식도 위로 위액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날부터 그는 빛과 가까워지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블라인드를 걷는 것이 되었다. 블라인드를 걸을 때면 빗살이 빗발이 되었다. 햇빛과 햇볕, 햇살과 햇발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를 휘감았다. 눈을 떠야 아침이라고 오랫동안 굳게 믿었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횟수가 몰라보게 늘었다. 빛을 일찍 마주하고 싶었다. 몸에서 빠져나간 뭔가를 되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밝을 때 움직여야 할 것 같았다. 마트에 가서 고등어 한 손을 사가지고 오면서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해가 중천에 떴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중천은 하늘의 한가운데 아니냐? 근데 나는 이상하다. 누가 하늘의 한가운데를 정할 수 있겠니? 그건 아마 하늘도 모를 거다. 하늘이 평생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거지. 그는 어머니에게 아직도 신문을 읽으시냐고 물으려다 그만두었다. 어머니는 두 발로 새 소식을 찾아가는 사람이니까.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니까. 억척스럽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니까. 몸에서 빠져나간 것이 다시 몸속으로 스며든 것도 같았다. 그게 짠물이든 영혼이든 햇빛이든 억척이든 뭐라도 좋았다. 그저 밝은이가 되었다.